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강의는 저희가 이제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에서의 이제 비교 문제는 확인했고요. 자, 이제 심사 파트에서의 이제 비교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여부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그리고 특허 여부 결정 이후, 예, 등록의 문제죠.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관 등이 있어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심사의 어떤 촉진 등을 고려해서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 심사의 신속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문 기관이 존재하죠. 그 전문 기관의 이런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전문 기관이 네, 전문기관 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한 두 개 정도만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표로는 만들었습니다. 예, 표로는 만들었는데 조금 더 이제 요거는 좀 부가해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 기관은 공이 다 있는데 이거 특허 시용 시한 디자인 상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비교할 거리가 있나 이거는 뭐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이 전문 기관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 있느냐에 있어서 디자인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허 실용 시한 쪽에 그러니까 전문 기관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 특허 실용 시한법에는 있다, 상표법에 있다. 근데 디자인 보호법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전담 기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문 기관 등을 전문 기관들의 등록 등을 취소할 때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중에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 취소 사유가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특허 실용 실험법에만 요게 이제 비밀 누설과 관련된 취소 사유가 있고요. 디자인 보호법에도 없어요. 이게 창작의 문제인데 디자인 보호법에 요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표법은 없겠죠. 왜냐면 비밀과 관련이 없으니까. 네.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특허 실용실험법에는 있다. 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근데 이제 교재를 보시기 전에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는 뭐 문구상의 차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문기관은 우리 특허 실용실험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기관은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도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지정이란 표현을 씁니다. 전문기관의 지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저는 뭐 등록이란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현재 표현은 그 표현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심사 파트에서 중요한 게 출원일체 원칙이잖아요. 근데 출원일체 원칙이 디자인을 제외하고 복수 디자인의 경우에 이제 디자인별로 이제 우리가 등록 결정, 거절 결정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디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원일체 원칙이 작동을 했었는데 상표법이 출원일체 원칙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 그죠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뒤에도 표를 따로 만들어 놨죠. 이게 이제 중요할 수 있어서 여기다도 표시하고 거기다도 네. 다시 이제 출원일체 원칙을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자, 출원일체 원칙은 특허 실용시험법에 작동을 합니다. 특허 실용시험법에서는 네, 하나라도 이제 거절 이유가 있고 그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뭐 모두 거절이는 거죠.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아니고요. 예, 복수 디자인에서 이제 그렇지 않죠. 네. 등록 요건을 갖추면 등록 결정,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절 결정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디자인별로. 상표법이 상품류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출원일체 원칙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출원일체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외다라는 거예요. 예외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냥 문구상의 표현이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에 없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전담 기관은 요게 디자인 보호법에만 없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냥 쭉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허법에서 전문기관들의 등록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미생물의 기탁과 관련해서 선행기술조사, 분류부여, 그 밖에 업무죠. 예, 이런 것들 의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을 등록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전담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취소 사유는 거절이나 그 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죠. 이건 무조건, 이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취소. 예. 나머지는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요건 정도에 따라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이제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청문은 뭐 이건 뭐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죠. 다 동일하니까 이런 거는. 출원일체 원칙이 작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은 자, 거기 전문기관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네, 지정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취소 등에 있어서도 역시 뭐가 없습니까? 두 가지는 있는데, 네, 비밀 누설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나머지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일체 원칙의 예외다. 복수 디자인에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표도 전문기관의 등록이죠. 등록. 네, 등록. 네. 근데 거기 보시다가 3번에 보시면 전담기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담기관이 디자인만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허 시용 시한 상표는 전담기관 있고 디자인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 사유에서도 보시면 로마자 3번이 없죠. 예,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출원일체 원칙의 예외라는 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정리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출원 공개나 출원 공고입니다. 출원 공개나 공고. 이게 이제 출원 공고하고 합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출원 단계에서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이제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예, 공개는 뭐 이제 중복투자 중복연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공고는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제 심사에 협력을 구하는 거죠.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출원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특허 실용시험법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강제로 공개하죠. 이 강제 공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공개를 하고 싶으면 조기 공개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디자인 보호법은 신청을 하면 공개를 해요. 그렇지만 강제 공개 제도는 없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디자인 보호법은. 자, 상표법은 이건 창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출원 단계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분쟁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제 출원 단계에서 공고를 해서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일반 공중에게 알려서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고에 대척점이 있는 거 안 하는 거죠. 밝히지 않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국방상 필요한 발명.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은 아직 그 사업이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미리 알아버리게 되면 쉽게 우리가 카피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우린 비밀 디자인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상표법은 그런 내용이 없고요. 네, 그런 내용이 없고. 근데 여기서 뉘앙스는 뭐냐면 요게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아주 예외적으로만 이런 거고 다 이렇다. 이런 느낌이라면 디자인 보호법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비밀 디자인 제도 중요하죠. 예, 공개도 신청을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야. 택이라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자, 이게 대등한 느낌이라면 디자인은 특허 실용실험법은 이쪽과 이쪽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 특허법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공개, 조기 공개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예외,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거, 예외. 네.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급표가 있는 거 예외 이제 출원료부터 1년 6개월인데 이제 소급표가 있으면 땡겨서 1년 6개월 계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출원 공개의 예외가 뭐 이미 공고가 된 거, 이미 이제 절차가 종료된 거죠. 끝난 거. 그다음에 이제 비밀 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죠. 네, 그다음에 공소장소에 반하는 거, 청구 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거,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건 뭐예요? 1년 2개월이 되면 그 다음 날 취하간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출원 계속 중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강제 공개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신청에 의한 공개 제도고, 신청에 의한 공개 제도의 기간이 최초 디자인 등록 여부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입니다. 이거 송달입니다.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제 보정이 발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송달입니다. 등록 여부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우리는 신청을 해야 된다. 공소장소인 경우 공개를 안 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우리 조야구성권에서.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4번에서는 심사 대상이건 일부 심사 대상이건 우리가 이제 출원 중이면 언제든지 정보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굉장히 5번은 중요하죠. 비밀 청구된 출원에 대해서 공개 신청이 있었어요. 비밀 청구, 공개 신청.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앞에서 했던 비밀 청구를 철회 간주한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예, 디자인 법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철회 간주입니다. 취하 간주가 아니고 철회 간주. 네. 포기 간주가 아니라 철회 간주. 네. 자, 그 다음에 비밀 디자인.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네, 비밀 유지하도록 합니다. 예,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설정 등록이 되고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내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 3년이라는 거죠. 연장 단축도 가능하고요. 3년은 넘기지 못합니다. 기간이 옛날에는 짧았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비밀 디자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초 디자인 등록료 납부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 기간보다 더 길죠. 그 다음에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 설정 등록 시까지다라는 거고요. 네. 단 이제 복수 디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일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예, 복수 디자인 각각 다른 디자인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거죠. 원래 비밀 디자인은 열람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동경소재 법원입니다. 외우시면 되겠고, 동의를 받은 자, 그 다음에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 그 다음에 재심 소송의 당사자 참가인 법원. 네, 이거는 이제 공익적 목적, 공익적 이유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열람 청구를 응해야 됩니다. 자, 상표법입니다. 공개 제도는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공고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거기 쭉 내려가서요. 네.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제 별 표시. 거기 보시면,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에서는, 공고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갱신이라든가 전화 등록 신청은 공고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여기는 실제 심사를 안 하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상금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규정이 있고 없고의 뭐 차이로 인해서 사실 이제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어떤 거는 특허 시용제한 디자인은. 근데 결정적으로 그건 보상금 청구권은 뭐하고 비교 문제냐면 상표법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의 비교 문제고 손실보상 청구권이 상표법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보상금 청구권과 비교하는 지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시용제한 디자인과 상표법의 보상금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의 이제 비교 문제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보상금 청구권, 뭐 내용상에 보상금 청구권이 이렇고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렇고 뭐 성격이 뭐 특수한 청구권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냥 쭉 비교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개가 돼야 되느냐? 당연하죠. 이제 우리 보상금 청구권은 공개가 돼야 됩니다. 예, 그죠? 예, 공개가 돼야 됩니다. 공개된 다음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공개 대가로 준 거니까. 근데 손실보상 청구권은 어때요? 예, 이제 공개제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기점으로 해서 전에도 가능하고 후에도 가능합니다. 전에는 그 대신 이제 추노조 사본 같은 걸 제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공고 전에도 손실보상 청구권은 우린 경고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서면 경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나왔던 거죠. 이 원칙은 뭐냐면 서면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단 근데 악이라면 제외. 이런 얘기죠.
네, 알고 있다면. 왜냐 악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경고하는 과정은. 근데 손실보상청구권은 어때요? 반드시 경고를 해야지만 발생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악의라도예요. 차이가 있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로 여태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리어 이거보다는 너무나 다 잘하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변별력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세 번째 주제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가요. 이걸 틀린 지문으로 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또 있지만 요것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보상금 청구권은 이거는 출원인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어때요? 이거는 업무상 손실이 발생된 거잖아요. 업무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누구의 실시? 출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시했다는 건 뭐죠? 네, 이게 이제 실시했다는 것은 준용을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용했다고 하는 거. 이건 사용이죠. 죄송합니다. 실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네요.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신용이 쌓인다는 거죠. 신용이 쌓인다면, 예, 우리가 이제 신용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 요렇게, 신용회복 청구가 준용되는 게 요거는 신용회복 청구가 준용되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청구 금액은, 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입니다. 금액 상당액입니다. 그리고 상표법은 업무상 손실 상당액이고요. 그죠? 업무상 손실이 발생한 걸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정제도가 특허실용시험법에 있으니까 정정에 의해서 이제 소멸이 되느냐? 정정에 의한 소멸은 요 특허실용시험법에만 있겠죠. 디자인 상표법에는 디자인 상표법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쫓아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특허법입니다. 보상금 청구권이죠. 네, 공개 이유죠. 서면 경고 있어야 되고 안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이죠. 뭐 효력 제한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특허 출원인데, 국제특허 출원은 국내 단계에서 출원 공개, 그러니까 국내 단계에서의 공개를 전제로 합니다. 옛날엔 100%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어국제 출원인 경우에 이제 국제 공개면 되겠죠. 네, 이제 여기 이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 공개가 되면 국어국제 출원인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국내 단계에서 이제 공개였는데, 이제 국어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 공개가 되면 이걸 국내 공개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공개를 가지고도 보상금 청구권을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을 보는데, 사실 이제 각 법률에서 이제 준용 규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교 문제니까 그렇게 강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특허법을 준용하는 침해로 보는 행위 간접 침해죠, 생산 방법 추정 규정,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명령 이런 거 특허법에서 준용하는 거고, 민법은 공동불법 행위 책임 760조,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766조 이런 것들을 이제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멸. 기본적으로 이제 해제 조건부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등록을 실패하는 경우, 설정 등록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이제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효 소멸된 경우, 설정 등록 실패한 경우, 네, 이거는 뭐 여기 취하든 포기든 다 마찬가지고요. 취소 결정 확정, 무효 심결 확정. 근데 무효 심결은 후발적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설정 등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무효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만 소급해서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심판의 경우에 청구항을 일부 청구항을 삭제했어요. 그럼 그 청구항에 대해서만 이제 소멸되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지금 쭉 다룰 거 없어요. 네, 다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넘어가고, 범위야 뭐 유사 범위까지겠죠. 근데 이제 준용에서 보시면 다 같은데 사실은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거기 생산 방법 추정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긴 방법이 대상이 아니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소멸에서 보면 이제 정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정정 심판에 의해서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 이런 건 없겠죠. 네, 상표법은 공고를 기점으로 합니다. 공개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고 후에 가능한데 공고 전에도 가능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대신 공고 전에는 이제 출원서 사본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무상 손실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의 경우에는 자 거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 나머지는 다를 거 없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신용 회복 청구 113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면에서 보시면, 우리 이제 취소 결정 없겠죠? 그죠? 네. 취소 결정 없겠죠. 이제 출원 단계에서 이제 이의 신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효 심결 확정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제도 없으니까 그것도 표현이 없겠다. 상표법은. 손실보상 청구권은 그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특허 여부 결정인데요. 특허 여부 결정, 등록 여부 결정. 네, 예, 특허 여부 결정, 등록 여부 결정은 특허 결정 아니면 거저 결정, 아니면 등록 결정 아니면 거저 결정인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결정을 할 때 이제 출원인체 원칙이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절 이유가 있고 그게 치유가 안 되면 모두 거절하느냐, 그건 이제 특허 실용시험법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디자인 보호법하고 상표법의 경우에는 출원일체 원칙의 예외 아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 있는 것만 거절이고 나머지는 등록이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39페이지 자 출원일체 원칙.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어차피 일디자인 일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출원일체 원칙을 논하는 게 실익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복수 디자인은 실익이 있다. 근데 복수 디자인은 여러 디자인을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출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부의 거절 이유가 있다면 그것만 거절, 나머지는 등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원일체 원칙의 예외로 해서 상표법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옛날엔 출원일체 원칙을 따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거기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그럼 만약에 거절 이유가 있는데 일부의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등록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